저는 이제 6년 전에 기농을 해가지고 아로니아를 한 거예요. 했는데 3년 전부터 제품 팔고 축제하고 막 했었어요. 이게 잘 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삼농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농민도 살고 농어촌도 살고 농업도 살리자. 그래서 각 시군에 하나씩 사업을 했는데 서산이 아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만 열매가 많잖아요. 사실은 동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나무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다 뿌려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제가 반을 돈을 내고 정부에서 반을 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량이 제일 많아진 거죠. 순식간에 퍼진 거죠.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농민이 팔로까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년 동안 다 수매를 해준 거예요.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그럼 농민은 뭐 하겠어요?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그렇게 노력하고 저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노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로니아가 이 서산이 제일 커진 게 그 이유인 거예요. 농민들은 무료로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심으려고 했겠죠. 순식간에 확 커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아로니아가 한 20만 평 좀 넘어요. 이 하는 게. 제가 하는 거는 한 4, 5만 평 되는데 작업반대까지 한 20만 평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왜 서산 아로니아가 이제 큰지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폴란드 아로니아가 좋을까요? 국산 아로니아가 좋을까요? 대표님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국산이죠. 원산지가 우리가 아니니까. 네. 원산지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는 원래 폴란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폴란드는 기후가 되게 척박해요. 엄청 춥고 덥고 습지가 많고 그래서 거긴 국영기업으로 해서 했는데 원산지가 여기든 하시는 상관이 없는데 왜 폴란드 아로니아가 보다 우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아로니아는 똑같아요. 거기 열매나 우리 열매나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는 얘가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뭐로 제품을 먹잖아요. 아로니아는 이렇게 이제 5월달에 만약 왔으면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요. 5월에 크리스마스. 이 전체가 하얀 눈꽃처럼 변해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되고 지금은 이거보다 약간 더 커진 상태죠. 더 커지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번에 절대 아니고요. 얘는 우리보다 편하게 블루베리는 한 알씩 따면 되나 한 송이채 따거든. 이렇게 송이채. 근데 까만 거만 따면 까만 거만 따고 이 빨간 거 냅두면 다시 까매지면 그걸 따야 된단 말이에요. 과일이 다 완숙이 됐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손으로 따요. 그래도 한 사람이 100kg에서 150kg 따니까 괜찮은데 폴란드는 뭐로 따요? 폴란드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게 세 가지야. 아로니아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도 춥지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 앙상해. 나무에 어떤 영향도 못 끼쳐. 그 다음에 그 폭염, 강렬한 자외선을 얘기하는데 아로니아가 언제 수확하냐면 8월 초에 가장 더울 때. 우리 휴가 갈 때 있죠. 7월 말 8월. 가장 더울 때 따기 때문에 사실 체험도 사람들이 10분 나갔다면 헉헉거리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은 똑같아요. 세 번째가 폴란드에서 얘기하는 게 기계 수확. 항상 TV 보면 기계도 막 수확해. 그러면 아까 그 원료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아로니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분명히 낫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왜 우수한지는 나 제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만들 때 모든 제품 다 사봤어요.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다 사서 다 먹어보고 장단점을 따진 다음에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국내산 아로니아 열매가 더 좋은지는 이제 알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꿀을 따요. 아로니아 꿀은 일반 꿀의 10배. 왜냐면 그 꿀이 원래 항염하고 면역력이 좋잖아요. 얘가 그쪽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양봉을 하고, 양봉을 하는 이유는 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벌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약을 싫어해요. 다 죽어요, 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들어올 때는 사실 페이퍼만 있으면 되잖아요. 서류.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뭐 공장 실제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 우리나라야 뭐 체험도 오고 마켓에서 눈도 보지만 이거는 양봉을 하는 사람이 약을 칠 수 있겠어? 아니, 여기는 페이퍼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갔던 거고, 이런 다양한 요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뒤에 보면 제품이 참 많죠.
뭐 착즙, 원액, 이건 아까 맛있게 메가플러스라는 거고, 분말도 있고, 판도 있고, 1kg짜리 분말도 있고, 선물 세트도 있고. 이 아니, 분말 판이 아까 우리가 그거 아니야. 그건 칠자화. 칠자환이. 네, 얘는 아르니아 환이고, 얘는 칠자화가 들어간대요. 왜 제품이 이렇게 많은 제품군이 있는데도 없어요. 폴란드도 실제로. 그러니까 시작은 저 착즙으로 시작한 거고요. 얘도 착즙이에요, 병도. 얘는 그냥 맛있게 만든 거예요. 아로니아, 오디포, 아로니아 자체가 떡더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포드를 배도 넣는데 얘도 물 한 방울 안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뭐 프리미엄 1호부터 이제 4호까지 만들어진 거고, 이거도 우리가 해서 뭐 소비자 대상부터 쭉 거의 받았죠. 뭐 2차상 받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받았는데 사실 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가 인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서사 아로니아를 아냐고 홍삼담을 아로니아를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연초에 연초 같은 이 채널을 모아놓고 볼까요? 아닙니다. 답은 자, 아로니아는 좋아요. 그죠? 그 아로니아 제품을 먹으면 아로니아가 우리 몸에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저도 이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폴란드가 우리보다 아직 선진국은 아니에요. 옛날을 얘기하면 오렌지 주스 먹으면 오렌지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죠. 그죠? 왜냐하면 당이 많고 산이 많고 그게 사이다보다 더 나쁜 거야.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사이다는 나쁜 걸 아니까 조금밖에 안 먹지만 오렌지 주스는 좋다고 생각하고 애한테 왕창 먹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됐듯이. 자, 아로니아는 좋아요. 아로니아는 성분이 뭐 이건 논문이고 논문에 이렇게 있던 거고 방송 나왔던 건데 눈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피부하고 그 비염 같은 거하고 염증 생기는 거는 한 달이면 거의 먹는 것만 가지고요? 한 달 착즙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논문도 있지만 우리 착즙 사례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같이 뭐 암이나 이런 거 당뇨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려요. 왜냐면 얘가 아로니아가 착즙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제품이 분말, 착즙, 환 다 있잖아요. 근데 분말하고 환은 이런 명현 반응이 되게 늦게 일어나요. 이 착즙을 먹자마자 아파요. 아, 그래요?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어지러운 기운이 들어가자마자 혈관을 확장시켜줘. 아. 그래서 왜 눈의 반응이 뭐냐면 확장시켜서 거기 노폐물을 다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로니아가 이런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아로니아는 딱 크게 두 가지 역할. 몸의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 몸의 세포를 재건시켜주는 역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몸에 세포를 재건하는 거니까 7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뀌면 7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병 먹고 아니 호전되는 것도 많고요. 왜냐면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흡착이 되면 배출을 못하잖아요 몸에서. 근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로니아가. 중금속을 배출. 그렇죠. 예. 근데 아로니아는 사람들이 안토시아닌만 알고 있는데 안토시아닌보다 이 폴리페놀 탄닌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이 탄닌이 TV에서 나온 건데 황산하고 활성산하고 항암 효과가 탁월한데 얘가 그 쌉쌀한 맛이 탄닌 때문이란 말이에요. 얘가 우리가 아사이베리 아시죠? 좋다고 했잖아요. 블루베리 훨씬 높은 아사이베리. 걔 400배야. 그러니까 이게는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는 거는 그랬던 건데 이건 아로니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아로니아의 어떤 성분의 400? 폴리페놀. 폴리페놀 진짜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없잖아요. 폴리페놀 없잖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천연 비타민 C, A, B, C, D, F하고 미네랄하고 오메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랑 반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아로니아 효능인 거예요. 제품의 효능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제품물을 보면 그 농축이 있고 착즙이 있어요. 그죠? 농축은 요만한 거를 열을 가해서 이만큼 줄였어요. 다시 이만큼 물을 넣었어요. 100%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100%입니다. 네. 100%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0%라고 주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분표에 뭘 막 다 넣어요. 액상과 당분과. 그 이유는 원래 이만큼 넣고 얘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0%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뒤에 소비자한테 다 필요 없고 아로니아도 뭐부터 얘기해 주냐면 그 어떤 걸 먹더라도 그 성분표를 보라는 거예요. 주부들이나 남자들은 잘 안 보잖아요. 저는 항상 보는데 성분표를 보면 알아.
얘들이 무슨 장난을 찾는지. 그건 법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농축은 이제 그런 거고요. 착즙도, 자, 액상차라는 건 뭐냐면 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탕을 끓일 때 물을 넣잖아요? 그럼 물을 넣었다고 표시 안 해야 돼요. 안 하겠죠. 안 해요. 그것도 법이 안 해요. 자, 착즙을 짤 때 물을 넣어요. 그럼 넣었다고 표시 안 해요. 안 하겠죠. 짜고 나서 넣으면. 하고 나서 넣으면. 해야 돼요. 공정상의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했죠? 네네. 그러면, 근데 왜 물을 넣으면 안 되냐, 얘가. 자, 물이나 뭘 넣으면 산화가 이루어져. 그죠? 산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얘를 소주에 타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때. 소주에 타서 일주일, 10일 지나가면 이게 성분들이 없어져요. 술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할 때 그 실패를 했던 건데, 제품에 대한 현실을 얘기해드리면, 자, 뭐 아로니아 있어. 요새 선전 많이 하는 거 있죠? 거기에 홍삼 담은 아로니아에 홍삼이 몇 프로일까요? 홍삼이. 찍으셔야 돼. 우리 홍삼 담은 아로니아니까 홍삼하고 아로니아가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이민호가 선전하니까 좋은 걸 생각을 해. 그죠? 자, 홍삼이 몇 프로? 10% 들어가나요? 홍삼 1%. 에이? 근데, 자, 1%예요. 1%인데? 봐봐요. 홍삼 담은 아로니아에 홍삼이 1%잖아요. 근데 농축액 1%. 그렇죠? 아까 농축 100% 얘기했죠. 1%는 뭐냐면 제가 공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착즙을 만들 때 안 해줬어요. 매번을. 왜? 돈을 못 번다요, 절대로. 그러니까 농축액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호수를 꽂힌 제품이 나와. 물호수를 막 꽂힌 제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농협 갔더니 큰 무슨 홍삼 무슨 제품이야. 박스 커요. 뭐 비싸. 한줌만 봤더니 홍삼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농축액 0.0. 아우 살아. 근데 이게 되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거를 그냥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아까 맹물을 넣으면 물맛이 난단 말이야. 산화보다. 근데 물이 되면 그냥 물 먹으라 치면 되는데 얘가 맹물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방송에 나왔던 게 거기다 액상가당을 넣고 구연산을 넣고 스테놀을 넣고 우리 권장당이 하루에 22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착즙은 당이 1g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두 번 먹어도 상관이 없죠. 아까 맛있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과일만 4개 넣어서 6g이야. 근데 얘네들 걸 보면 몇십 g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구연산은 강산이에요. 강산. 방금 나왔듯이. 그래서 당분을 하면 애들이 소화비만이 걸리고 복부비만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하지만 수준이 올라갈수록 착즙으로 가겠죠. 아무것도 섞지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걸 좋아하잖아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지 아로니아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는 아무도 않는데 그렇게 만든 거고. 근데 홍삼 담은 아로니아에 예를 들어서 특징 제품인데 뭐 쭉 있지만 국산 어디로 쓸까요? 폴란드 어디로 쓸까요? 폴란드 거 쓰나요? 폴란드 겁니다. 자, 그럼 1,050분 폴란드 겁니다. 대부분 다 폴란드 거를 쓰는데 대부분 뭐예요? 농축에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끼리 20ml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다 먹어봤지만 하나 아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저 20ml 먹으면 3-4포 먹으면 어지러워 못 먹어요. 저도 20kg 먹으면요. 20ml인데 저걸 3-4포를 한 번에 먹는 거야. 80ml를 못 먹는다. 적어도 10명 중에 1-2명은 어지럽다고 그러면 이게 되게 강렬하게 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면 면역 반응이 그렇죠. 어지럽죠. 면역 반응. 내가 몸에 들어가서 애들이 확장해가지고 노폐물을 막 쌓아주는데 강렬한 게 들어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기존에 80ml, 100ml는 물 안 넣었다고 하는 건 이유를 알겠죠? 뭐가 이제 사실인지. 보면 무슨 아로니아에도 보면은 뭐 국반 아로니아 즙 그러면 다 아로니아만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보면은 뭐 농축액 17%. 근데 농축이라는 단어는 알겠죠? 얘가 물을 이만큼 넣어도 100%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1%, 17%는 얼마큼을 넣는지 알겠죠? 물을. 네. 액상차란 건 탕을 끓였다는 얘기고요. 정제수는 아까 같이 공정상의 물은 표시 안 하지만 짜고 나서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해야죠. 정제수란 표시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87%, 뭐 9.8%.
이게 제품이 현재. 그럼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아로니아 먹고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죠?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렀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안 좋아지는 거죠. 아. 왜냐하면 첨가- 딴 나쁜 것들이 첨가됐기 첨가물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제가 1년이 걸린 이유가 2번을 파기했어, 제품을. 공장에 모르니까 오달들여서 야, 물 한 방울 넣지 마. 우리는 그냥 아로니아가 몸에서 반응하는 게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먹어야 돼, 하루에. 근데 우리 체험계 고객들이 와서 열매를 사가. 그러니까 아침에 갈아요, 열심히. 그럼 그걸 2번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 한 번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들었던, 그래서 현대인이 바쁘잖아요, 다. 저도 바쁜 사실은. 저도 열매 갈아먹고 되게 어렵거든. 귀찮아서.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 갔더니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식품위원을 딱 봤는데 액상차라는 거예요. 왜 액상차냐? 우리는 물 한 번 안 넣는데 과체 주스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식품위원 액상차다. 봤더니 탕을 끓이는 거야. 물 한 번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짜고 나서 물을 안 넣은 거지. 지금 물 한 번 안 넣은 거다, 이거는 법상에. 나는 당신한테 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실제 얘기. 한 방울도 넣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짤 때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 그러니까 물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씨하고 껍질까지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도, 근데 그 공장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건강해서 짜줄 것 같잖아요. 못 짜요. 우리 공장이 50억이 넘는 공장. 풀모하고 그런 데에 납품하는 순수 착즙으로. 그러니까 뭐 녹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장은 왜 그걸 하냐면, 요양원도 있고, 복지소도 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딴 거 많고, 그러니까, 먹는 거로 장난치지 말자 주의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못 번다. 돈은 못 번다. 왜냐면, 남들보다 원료가 10배, 100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그죠? 근데 왜 제가 그래도 만들었느냐? 우리는 열매를 농민 걸 다 해서 좋은 농사를 줬으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전달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서산 아로니아 역할인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다 이름이 이제 하나씩 없어졌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성분표나 이런 것들은 노출을 해야 되겠죠. 도리어 이제 아로니아 시장이 농론할 거다, 짧게 갈 거다라는 건 뭐냐면, 서산 아로니아가 많이 퍼지면, 아로니아 시장은 2, 3년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 갈 것이고요. 서산 아로니아가 등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로니아 시장은 금방 끝나겠죠. 먹고 효능 못 봤으니까. 근데 우리 거 먹은 사람들은 한 달 먹고 효능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은 맹신자가 되는 거. 어떤 게 나와도. 효능 본 사람들은 맹신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제품. 이게 만들면서 했던 차이. 되게 과정이 있죠. 이런 그 자스민 향기가 나는 자스민 또는 나일락 향기예요. 그러니까 맡아보지 못하는 어제 화장품에서 사람이 나고 좋았던 게 이 향을 맡아보면 되게 반해요. 이 향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지금은 요 전 단계죠. 계속 피부지 얘가 이제 피부지고 하는 거를 거의 한 달 반을 하고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만개를 하죠. 나무 집까지 작아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향기가 이 큰 나무 하우스 있잖아요. 그 아침에 전체가 향기나요. 되게 아카시아군요? 아니요 자스민. 저 아카시아 맞아요. 자스민하고 은은한 라일락 이렇게 섞여 있어. 약간 오묘한데 되게 좋은. 그러니까 라일락이 되게 강하잖아요. 얘는 은은해요. 그래서 은은한 라일락을 했던 거고. 얘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빨갛게 다시 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분홍색을 갖다가 더 추워서 빨개지는 거 이렇게. 그 꽃받침이 이렇게 꽃으로 변한다고. 그거는 이제 원래는 꽃밭이 화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히 틀린 게 좀 신기한 게 꽃받침은 피고 나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는 다시 펴요 이렇게. 그 꽃이 떨어지고 밑에서 다시 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가죠. 꽃이 절대 10일 이상 안 가요. 근데 꽃이 너무 많으니까 얘처럼 피잖아요 계속. 얘 폈고 피고 있고 얘 또 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든 10일 동안 얘 핀 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얘는 꽃이 아니잖아요. 얘는 하얀 꽃이 폈던 데들은 다 펴 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했어요?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빨간 꽃들이 더 화려하는데 눈 올 때까지. 중국인들이 미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 예. 참고로 이 원산지는 어디? 중국. 중국. 중국은 국가보호식물.
멸종됐어요. 멸종 위기 2급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경수로서 인정받은 거는 2008년에 미국에서 최우수 수종으로 선정을 받았어요. 네. 전 세계 나무에서 그러니까 1등을 한 나무예요. 이쁜 거로는. 근데 우리 아직 자태가 이제 나무는 원래 사람과 똑같아 갖고요. 묘목을 때야 뭐야 하지만 커지면 멋있죠. 그죠? 아니 이것도 이제 유럽 사진인데 따놨는데 잘못 키우는 사진인 거예요. 만약에 칠자는 전지를 하면 이렇게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럼 전체가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하얗고 다 전체 덩어리, 전체 덩어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요까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파 박람회를 가서 이 품종을 소개했더니 난리가 났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지. 근데 하나 기회인 게 중국에서 바이두에서 칠자를 검색하면 거의 허접한 것만 떠 있어. 꽃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띄워서 만약에 이런 빨간 것들을 해서 여기다가 서산 아로니아 아니면 우리 화장품 있잖아요. 딱 했다 넣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퍼가겠죠. 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이제 써야 되니까 자기들은 사진이 없고 자연히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바이두에 6월 20일 7월 초에 우리 칠자 팩하고 아로니아가 들어가요. 전소로 이게 우리 서산 아로니아 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국제기록이라는데 아프리카의 난민들에서 이제 돈을 좀 기부해요. 원래 돈은 없지만 기부하고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기부를 하는데 그 국제기구하고 바이두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이번에 해가지고 사이트가 따로 만들어져요.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영상, 우리가 원하는 사진에다 우리가 광고하고 싶은 거 딱 놓고 풀이라 이거야. 저작권 필요 없어. 풀이라 이거야. 걔들이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광고가 된다 이거죠. 실제가.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하면 뭐 100만 개, 200만 개. 중국 워낙 땅이 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상해식물이라는 국가식물원에 실자가 식이식물 보관하는데 딱 한 주 있어요. 이 한 주씩 쓰려고 제가 하루 종일 했던 건데 자 여기까지는 실자의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다시 이제 가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농업으로 풀자 이거죠. 그죠? 자, 첫째 얘가 꽃이 펴요. 8월달에 8, 9월에. 네. 8, 9월에 꽃이 피면. 네. 8, 9월에 꽃이 피면 물기야. 물기란 건 설탕을 넣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꿀을 줘요. 꿀하고 화분. 근데 기능성 분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얘가 효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종가 식물인데 아까 항산화, 항염, 엘라스틴 있는데 일반 엘라스틴 일반 걸 100배야. 그러니까 화장품을 좀 최고죠. 그래서 화장품을 이제 꽃으로 하얀 꽃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초죠. 전 세계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생각을 바꾼 거야. 아예.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차로 만들어지고 나물로 만들어지고 환으로 만들어지고 신약까지 가는 단계로 쭉 풀고 있는 거고 실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전 세계 최초예요. 뭐가 나오면. 그죠? 거기에서 그래 실제 스토리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융합되면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